안녕하세요. 한 번의 이혼을 겪고 나서 다신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와 다짐을 한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평생을 바쳐도 행복할 것 같았는데 결혼을 하고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겪어보니 두 번 다시는 결혼이 하고 싶지 않네요. 물론 저도 잘한 게 하나 없지만 제가 만난 전처와 장모님은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악몽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화딱지 나는 사연을 읊어드리겠습니다. 꼭 좀 들어주시고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동지분들의 응원을 기다릴게요. 아내와 저는 각자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다른 동료들이 소개팅을 하고 연애와 결혼을 한 것처럼 저도 똑같은 절차를 밟고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죠. 특히 제가 아내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어서 급하게 청혼했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는 둘 다 30대 끝자락에 있어서 마흔이 되기 전에 식을 치렀어요. 아내를 편히 쉬게 하고 저 혼자 벌어 먹이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에서 보통 월급을 받고 있었으니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답니다. 대출금이다 뭐다 해서 나가야 할 돈이 참 많았거든요. 시작하는 부부들이 그런 것처럼 저희의 신혼생활은 빠듯하게 보냈답니다. 여보, 미안해. 조금 더 잘난 남자를 만났으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 남은 대출금이 아직 꽤 되지? 빨리 갚고 나서 당신이랑 여행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항상 미안해,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취직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 세상인데, 우리 둘 다 무사히 일하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 아니야? 돈이야. 분수대로 쓰면서 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해주니까 고마워. 그래도 하루빨리 승진해서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만들어 볼게. 그렇게 아내는 부족한 저를 이해해주며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착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제 장모님이었어요.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홀로 아내를 키우셨기 때문에 사윗감은 돈 많은 사람을 원했었죠. 장모님은 저와 둘이 있는 시간이면 항상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아직도 월급 250만 원 받고 회사 다니나? 나이가 몇인데 꼴랑 250만 원이 뭐야? 정말 걱정스럽다. 내 딸만큼은 가난하게 살게 해주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자네가 아니면 처녀 귀신으로 죽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킨 거라고. 그러니까 자네를 받아준 걸 후회하지 않도록 빨리 승진을 하든가 돈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기든가 해.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되나요? 그래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풀릴 겁니다. 어느 세월에 주 5일 근무를 하면 주말에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김서방 자네 보면 팔자가 늘어진 것 같다고. 장모님, 이미 부업으로 프로그램 개발 일 하고 있어요.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있고 생활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마흔이 되기 전에 꼭 제대로 된 자리를 잡겠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야. 내 딸 데려가면서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선 안 돼. 내가 두 눈 뜨고 끝까지 지켜볼 테니 하루빨리 내 딸 호강시켜줘야 하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은 제 얼굴만 보면 화가 나셨는지 한 번도 위로나 응원을 주는 따뜻한 목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아내의 마음은 한결같이 저를 위하고 이해해주고 있어서 장모님의 훈계와 무시, 막말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내에게서 장모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여느 때처럼 돈 못 버는 사위가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 짜증을 부리셨습니다. 김서방, 어떻게 된 게 차장 진급까지 한 사람이 월급이 그 모양이야? 자네가 진급하면 내 딸이 직장을 관둬도 될 줄 알았는데. 개뿔, 몇 푼 오른 월급이 전부니 이래서 내 딸 호강은 언제 시켜주려나? 엄마, 됐어. 김서방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걸 누굴 탓해. 나중에 부장이 돼도 내 팔자는 끝까지 회사에 나가서 죽도록 일할 거라고. 내가 팔자 필 일은 없을 테니까 괜한 기대하지 말라고.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내가 버는 돈은 다 당신한테 주잖아. 대출금도 거의 다 갚았고 형편도 좋아졌잖아. 뭐라고?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내 친구들은 남편한테 명품백은 기본에 잘 나가는 차까지 받았다고. 그런데 난 이게 뭐야? 아직도 뚜벅이 인생에 짝퉁 가방이나 메고 다니니 내 인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았는데 장모님에 이어 아내까지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걸 보고는 제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구나 느꼈어요.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답이 나온다는 친구놈들의 말이 번뜩였답니다. 그래서 전 미래가 그저 그럴 것 같은 회사를 그만 다닐 결심을 하고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고생이 많지? 회사 다니는 게 힘들지? 말해 뭐해. 부장 마누라가 되면 인생이 좀 피나 싶더니만 꼴랑 350만 원을 벌어다 주는데 내가 쉴 수 있겠어? 난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당신한테 명품백 하나 못 사주는 남편이니 미안해 죽겠다. 당신 친구들하고 비교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내가 회사를 관두고 사업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독립적으로 해서 수익을 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야. 뭐? 사업? 아서라, 시원찮은 월급 갖다 주는 것도 모자라 집 말아먹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려고? 그냥 주제에 맞게 살아. 아니야 여보, 나 진짜 자신 있어. 당신 호강시켜주고 싶고 애도 낳고 싶다고. 형편이 좋아지려면 사업이 답인 것 같아. 나를 한번 믿어봐. 아내는 제 말을 며칠 동안 무시하다가 사업 대박을 치겠다는 제 의지에 간신히 허락을 했답니다. 그래, 해봐. 대신 조건이 있어. 우리 집 명의를 나한테로 돌려. 나중에 당신이 쪽박치게 되면 나도 살 길을 마련해야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사업이 망하면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누가 그렇대? 사업 망하는 사람들 끝을 보면 마지막에 집을 날리더라.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게 내 명의로 돌리자는 거야. 그렇지. 당신 말이 맞네. 알겠어. 그럼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작게 시작해 볼게. 머지않아 당신한테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사모님? 치, 그래, 잘해봐. 아내는 약간 비꼬듯이 말하면서도 조금은 저를 믿는 눈치였습니다. 여하튼 저는 며칠 만에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얼마 안 되는 퇴직금으로 새롭게 시작할 작은 사무실을 얻게 되었네요. 제가 하는 일이 프로그램 개발이라 컴퓨터 몇 대만 있으면 다른 자본이 필요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많은 일을 해야 해서 회사 다닐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바빠서 자정이 되어서야 퇴근했어요. 아내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이도 회사 일에 시달리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긴 한데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사무실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밥은 먹고 일하냐며 관심 가져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하루는 어땠냐고 물었네요. 여보, 오늘도 힘들었어? 목소리에 기운이 없네. 당연하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매일같이 상사들한테 시달리는데 멀쩡하겠냐? 내 친구들은 다들 남편 덕을 보며 집에서 호강이 얄랄한데 내 꼬라지는 어떻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 당신 사업은 잘 돼가고 있는 거야? 언제쯤 좋은 소식을 전해줄 건데? 응? 아직 초반이라 수익을 내긴 힘들어. 어플을 개발하고 출시하면 분명 대박 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 곧 죽어도 대박 친다는 소리만 하네. 당신한테 사업을 허락한 걸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성공해. 그래서 나도 친구들한테 자랑이라는 걸 좀 해보자. 그래, 실컷 자랑하게 만들어 줄게. 그럼 집에 가서 밥 잘 챙겨 먹어. 알았어, 끊어. 아내는 제가 뭘 먹는지 굶는 건 아닌지 걱정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늘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심 서운하고 섭섭하긴 했지만 사회생활에 찌들고 몸은 지쳐가서 그런 것이니 제가 100번 이해하기로 했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휴대폰 어플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할 만한 날씨 정보 어플과 사주팔자 어플, 마지막으로 걷기 운동 어플까지 총 3개를 만들었죠. 저는 핸드폰 어플로 등록이 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아내와 장모님께 알렸습니다. 앞으로 대박 날 테니 두고 보라며 남편 덕과 사위 덕을 보며 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장모님은 핸드폰을 휙 던지시고는 이보게, 이런 건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 없는 걸 개발해야 돈을 벌지. 날씨며 사주팔자며 걷기 운동까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뭐하러 만들었나? 이래가지고 대박이 나겠냐? 내 딸 고생문이 훤하게 보이네. 라고 끝까지 저를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씀만 하셨고 아내는 제 어플을 한 번씩 켜보고는 별 기대 안 했어. 이게 당신 한계인 거지. 라며 무정한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축하받을 줄 알았는데 이토록 모진 취급을 받으니 마음이 몹시 좋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와 결혼 초 아내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금 사는 제 아내는 딴 사람처럼 느껴졌답니다. 현실적으로 돈 잘 버는 남편이 대우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 번 깨달은 저는 하루빨리 어플이 대박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플을 출시하고 나서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여태껏 저녁상 차릴 필요가 없어 편했는데 제가 일찍 들어가자 귀찮아졌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네요. 그렇다고 그동안 저에게 밥을 차려주기는커녕 제가 밥상을 차리거나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말이죠. 그때 제 입장은 생활비도 거의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아내의 투정과 짜증을 모두 들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어플이 출시되고 한 달이 지나자 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고 이용하고 있어서 수익이 생겼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받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드디어 시작되었구나. 사업이 빛을 보는구나. 하는 신나는 마음으로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달려가는데 핸드폰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 온 후배였는데 무시하고 받지 말까 하다가 사업하는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란 생각이 들어 신나는 마음을 잠재우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경아, 오랜만이다.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 대기업 다니는 엘리트라 별 문제 없지? 아, 월급쟁이가 다 거기서 거기죠. 형, 사업은 어때요? 그 어플 출시하고 대박 조짐이 보이는 것 같던데요? 응, 이제 시작이지. 회사 다닐 때보다는 나은 것 같다. 뭐 다행이지. 마누라한테 바가지 실컷 긁히면서 살다가 이제야 좀 볕 좀 뜰 것 같네. 안부 인사와 응원을 해준 후배는 전화를 건 목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그 비밀로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형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거야?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선을 보러 나갔어요. 저희 이모가 미용실에서 친해진 분이 있었는데 그분 딸을 만나게 된 거죠. 뭐야? 지금 연애 상담하려고 전화한 거냐? 자식, 계속해봐. 어쨌든 그 선자리가 잡혀서 약속된 자리에 나갔는데 제가 아는 분이 나온 거예요. 아는 사람? 누구? 형수요. 형 아내요. 뭔 소리야? 내 마누라가 너랑 선을 왜 보냐? 닮은 사람을 본 거겠지. 아니에요. 제가 형 결혼식 때 본 형수님이 맞았어요. 얼굴도, 이름도요. 형수가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른 척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형수님이 연락처까지 알려주셨다니까요. 다음에 또 만나자면서요. 저는 너무 황당한 말을 들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후배는 아내의 연락처를 읊으면서 번호가 맞지 않냐고 물었는데 분명히 아내의 전화번호가 맞았어요. 아니, 도대체 남편 있는 여자가 왜 선을 보러 나갔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걸 아내에게 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십 번의 고민을 하다가 일단 모른 척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오늘도 일찍 오네? 밥 차리기 귀찮으니까 배달시켜 먹어. 알았어. 사람 말은 양쪽 다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후배의 말을 듣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더 정확한 증거를 잡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찾아가 아내의 미행을 맡아달라고 의뢰했어요. 며칠 동안 아내에게 사람을 붙여봤는데 장모님과 자주 어울린다는 것 빼고는 별다른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봐 달라고 의뢰하고 저는 점점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사실을 감추었어요. 장모님과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제가 개발한 어플은 대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날씨, 사주팔자, 걷기 운동 어플 모두 다운로드가 수십만을 기록했고 사용자들의 리뷰도 수백 개가 달리며 상승가를 달렸답니다. 대박이 나고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은 2,40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사무실 월세 30만 원과 전기세 5만 원이 제가 투자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큰 돈이 모두 제 주머니에 들어오게 되었죠. 어플 개발을 계속하며 1인 사업을 계속 운영해도 평생 먹고 살 걱정은커녕 돈을 쌓아두고 쓸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한편 제 아내 뒤를 캐고 있던 흥신소 사장에게 연락이 와서 나갔더니 수십 장의 사진과 녹음한 음성까지 제 손에 들어왔답니다. 사진은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다른 남자들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난번 후배와 선을 봤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내와 장모님은 이미 저와의 이혼을 결심했는지 새로운 남편과 사위를 찾고 있던 겁니다. 이혼이라도 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면 아무렇지 않겠지만 저와 이혼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행동을 해왔다는 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대기업 다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으면 결혼이라도 하지 말 것이지. 그때는 저와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행복하다는 말을 왜 했는지 정말 열이 뻗치더군요. 저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얼마나 능력이 없는 놈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월급을 받는 대로 꼬박꼬박 아내에게 주었고, 월차와 연차를 쓰지 않고 돈으로 받아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어 주려고 했답니다. 어쨌든 흥신소 사장이 건네준 사진을 모두 살펴보고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집 명의 내 이름이니까 이혼하면 무조건 내 거 되는 거지?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말이야. 그럼 당연하지. 그런데 네 남편이 설마 소송을 하겠어? 쥐뿔도 없는 놈이 이혼할 때는 그 정도는 넘겨주고 가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하여튼 네 명의로 된 집은 빼앗길 일 없으니까 걱정 마라. 그리고 그 집을 판 돈이 있어야 대기업 남자든 잘 나가는 사업가든 결혼하게 되면 혼수를 마련할 수 있다. 알겠어. 그나저나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낼까? 조만간 엄마가 너희 집 가서 이혼하게 만들어줄게. 사업 말아먹게 생겼으니 당장 이혼하라고 호통을 칠 테니까 넌 엄마 말에 장단이나 맞춰. 역시 엄마 최고. 내가 이혼하면 집 팔아서 엄마한테 1,000만 원 줄게. 됐네요. 딴 데 시집 갈 때 혼수 빵빵하게 해야 되니까 괜한 데 돈 쓰지 마라. 고마워 엄마. 엄마 조언대로 사업하라고 허락해주고 집을 얻어냈으니 이제 이혼하고 잘 나가는 남자 하나만 잡으면 장땡이네? 아,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다. 지긋지긋한 찌질한 남편이랑 그만 살고 싶어. 녹음된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 분통이 터지고 어떤 말로도 형용되지 않을 만큼 차오른 배신감에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아내와 장모에게 제가 먼저 뒤통수를 쳐야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대형 로펌으로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내와 장모의 계략이 담긴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륜이나 범죄를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증거가 있어야 수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흥신소 사장에게 다시 의뢰를 맡기며 2배의 돈을 주며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털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장모님은 허구한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를 깔아뭉개는 언행을 이어서 하셨어요. 김서방, 도대체 자네 사업은 언제 빛을 보는 건가? 보아하니 딱 망하게 생긴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자네 사업 망하면 우리 딸 고생문이 훤하겠구만. 백수 남편을 먹여 살려야 하는 꼴은 내가 죽어도 못 보네. 네, 장모님. 지금 조금씩 수익이 오르고 있어요. 아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얼마 뒤면 떼부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흥신소 사장이 완벽한 증거를 가져올 때까지 이혼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해서 쪼그라든 채 대답했네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다음 달이 되어도 자네한테 희망이 없어 보이면 내 딸과 이혼시키겠네. 억지스러운 말을 듣고 황당하고 기가 막혔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바라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연기를 시작했어요. 장모님, 제발 이혼만은 안 됩니다. 제가 집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장모님 말씀대로 한 달 안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꼭 사업을 성공시켜 볼 테니까 제발 이혼만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한 달 안에 성공시키겠다고?
중소기업에서 굴러먹다가 사업하면 대박이 쉽게 날 줄 알았나? 내가 보기엔 가망이 없어 보인다. 여하튼 자네 입으로 한 달의 시간을 달랬으니 기다려 보겠네. 내 딸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아들었어? 네, 장모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장모님은 만족이 되었는지 유유히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냐고 떠봤습니다. 여보, 섭섭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거야? 설마 장모님이 진짜 이혼시키겠다고 하면 당신은 장모님 말씀을 들을 건 아니지? 엄마가 당신 정신 차리고 사업 제대로 하라는 소리지. 진짜 이혼하라는 말이겠어? 당신이 사업한 지 반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으니까 걱정이 되신 거지. 그러니까 분발하라고. 그래, 알겠어. 분발할게. 여우 같은 아내의 대답에 당장이라도 다른 남자와 선보러 다니는 짓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말았어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제대로 반격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증거를 기다리며 제 할 일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어플 관리와 새로운 어플을 계속 개발하는데 온 신경을 쓰며 지냈죠. 제 수익은 지난 석 달 동안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어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 감당해야 했으니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계속 늦어졌고 아내와의 대화도 거의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마누라가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흥신소 사장이 완벽한 증거를 잡아냈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대충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내가 선을 본 남자와 모텔에서 그 짓거리를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으로 약속 장소로 찾아갔어요. 이윽고 증거 사진을 건네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선을 봤는지 소개팅을 해서 만났는지 모를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진이었는데 흥신소 사장이 다른 건물에서 찍었더라고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불륜짓을 저지르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제 집이었습니다. 매일 자정이나 돼야 집에 들어갔던 저 몰래 집에서 바람을 피운 거죠. 생각해보니 얼마 전 아내가 벽에 걸린 결혼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음에 다시 찍어서 걸어두자고 했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바람을 피우려고 저의 흔적을 지우고 상간남을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었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남자이니 집 한 채 있다고 허세를 부리려고 그런 게 분명한 것 같았죠. 너무 불결하고 더러워서 사진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고 불륜 증거를 보여주자 박수를 치며 게임이 끝났다며 미리 저에게 축하를 하더군요. 이거면 끝장입니다. 그 아무리 집 명의가 아내분으로 되어 있어도 빼앗길 일은 없어요. 혼인관계인 사이가 이혼할 때는 집을 반으로 나누는 게 이례적이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바람까지 피웠으니 위자료 청구하고 상간남 손해배상에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 제대로 엿먹이고 이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정말이죠? 하여튼 제 마누라가 완전 바닥을 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돈만 밝히는 거머리 장모 인생도 끝장나는 거니까요. 그날 바로 변호사는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일찌감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아내가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최후의 밥상이라고 말이죠. 앞으로 시궁창에 떨어져 밥이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테니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집사람이랑 식사 중이셨네요.
나도 배고픈데. 배고프다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설마 나한테 자네 밥 차리라고 하는 건가? 돈도 못 벌면서 양심 없게 밥을 차려달라고? 장모님, 그래도 집사람한테 생활비는 꼬박꼬박 주고 있습니다. 모처럼 일찍 들어왔는데 밥 좀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이씨구, 지금 장모랑 해보자는 거야? 감히 어디서 밥을 차리라 말아야? 자네 사업 성공하겠다고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아무런 소식이 없나? 역시나 말아먹었겠지. 중소기업 따위 나온 놈이 출세는 무슨. 자네 나랑 약속한 거 기억하지? 한 달 안에 사업 성공 못하면 내 딸이랑 이혼시키겠다는 건 말이야. 드디어 때가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과 마누라를 가지고 놀 기회가 말이죠. 일단 장모님의 말을 다 들어보기로 했답니다. 이쯤에서 내 딸이랑 헤어지게. 내 딸은 얼굴이 예뻐서 아직도 남자들이 줄을 선다고. 더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이혼하게. 나도 엄마 말대로 하기로 했어. 언제까지 희망 없는 당신이랑 살아야 할지 모르겠으니 말이야.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헤어지자. 그리고 이 집은 내 명의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돼. 알겠지? 여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이제 빚 보기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해야겠냐고. 제가 말하자 아내가 아닌 장모님이 바로 말하더군요.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얼마나 빛을 받길래 그래? 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된 것 같아요. 제가 출시한 어플이 조금 인기를 얻다 보니까 2,400만 원은 벌 수 있겠더라고요. 제 말에 장모님은 혀를 차더군요. 그리고 기가 막힌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김서방, 지금 연봉 2,400만 원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이라고 한 건가? 지금 나랑 장난해? 내 딸이 그렇게 우스워? 꼴랑 그 돈 벌면서 만족하는 자네가 참 불쌍하다. 월 200만 원 벌면 인생 패배자의 잉여인간이라고. 거지 같은 놈이 회사를 관두더니 더 거지가 됐네. 긴 말할 것 없다. 내가 이혼 서류 챙겨왔으니까 얼른 도장 찍고 끝내자. 장모님은 다급하게 핸드백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작성하고 도장까지 찍어 놓았더라고요. 두 사람의 계략에 피식 웃고 말문을 열었네요. 장모님, 누가 연봉이 2,400만 원이래요? 한 달 순수익이 2,400만 원인데요. 뭐? 에이, 거짓말. 이혼 도장 찍기 싫어서 헛소리 하는 거지? 자네가 그만한 돈을 벌었다는 증거라도 있어? 능력도 없는 게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입출금 내역서를 바로 보여줬습니다. 지난 3개월간 들어온 입금 목록을 확인시켜 주었죠. 그러자 장모님과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장모님과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활짝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그동안 겸손한 척 한 거야? 괜히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민망하구만. 내가 조금 전까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겠나. 그리고 난 자네가 해낼 거라 믿고 있었네. 이혼 서류를 도로 핸드백에 집어넣으며 실실 웃더라고요. 어쩜 통장 잔고를 보자마자 그렇게 확 변할 수 있는지 두 눈으로 보고도 기가 막히고 대단하게 보였답니다. 이어서 분위기 파악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잘 된 거였으면 왜 말을 안 했어? 부부 사이에 비밀이 어딨냐고. 나 섭섭해. 그래도 이렇게 알게 됐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아까 내가 한 말은 당신이 분발하라고 한 말이었어.
자기도 알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이혼을 왜 하겠어? 그래, 김서방. 내 딸은 한결같이 자네를 믿어왔어. 나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내가 심하게 굴면 자네가 정신 차릴 거라는 못난 생각을 해서 서운하게 했네. 미안해, 김서방. 저는 두 사람의 반응이 점점 재밌어져서 어디까지 가나 구경을 할 마음이었습니다. 이윽고 장모님이 헤헤거리며 김서방, 배 많이 고프지? 얼른 씻고 오게. 오랜만에 장모가 솜씨를 발휘해 볼 테니까. 하고 제 등을 토닥이더라고요. 저는 불쾌함을 느끼고 일단 샤워를 하고 편한 옷을 입고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여태껏 장모님이나 아내에게 받아보지 못했던 12첩 반상의 밥상을 처음 봤어요. 식탁에 빈틈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제가 돈 좀 번다고 하니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었죠. 이야, 장모님,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갈비찜에 생선에 닭볶음탕까지 육해공이 다 모였네요. 이제야 저한테 사위 대접을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어떡하죠?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건데. 힘들게 차리셨을 텐데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배고프다며? 그새 입맛이 떨어진 겐가? 아니면 먹고 싶은 게 있어? 말만 하게 내가 다 만들어 줄 테니까. 아니요, 배는 고픈데 장모님이 차려준 밥은 역겨워서 못 먹겠어요. 그동안 저 몰래 집사람한테 선을 보게 하셨죠? 저랑 빨리 이혼하고 새 시집을 보내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장모님이 차려준 밥을 어떻게 먹겠어요? 더럽고 추악한 장모님이 차린 음식들을 보니까 소름이 끼치네요. 제 말이 끝나자 장모님은 시뻘개진 얼굴로 흥분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딸한테 선을 보게 하다니? 멀쩡히 자네가 있는데 그런 미친 짓을 내가 왜 하겠어? 자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장모님의 말에 아내가 예상대로 맞장구를 치더군요. 맞아, 여보. 내가 선을 보다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유부녀가 선을 본다는 게 말이나 돼? 그리고 엄마가 차린 밥이 더럽고 역겹다니? 자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정성스럽게 차리셨다고 당장 사과드려. 그래서 전 때가 왔다는 걸 느끼고 두 팔로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을 바닥에 밀어 내팽개쳤습니다. 유리 그릇들이 쨍그랑하고 수많은 파편을 튀기며 굉장한 소리를 내었고 제 몸속에 있던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놀라 뒤로 물러났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주머니에서 아내가 그동안 선봤던 사진들과 제 집에서 상간남과 그 짓을 하는 사진을 식탁에 뿌렸습니다. 이거 봐. 당신이 그동안 나 몰래 했던 추악한 짓들을. 장모님도 같이 보세요. 두 모녀가 아주 장한 일을 하셨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어이씨구나 하셨다면서요. 집 명의를 집사람한테 돌리고 이혼시킬 계획까지 세운 것도 모자라 선까지 보게 해요.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선 본 남자가 한 트럭은 되겠네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당신은 더해. 선 본 것도 모자라서 감히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더러운 짓을 해? 이 짐승 같은 년아! 제 목청이 쩌렁쩌렁하게 집 안을 울리며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장모와 아내는 곧장 무릎을 꿇더군요. 김서방, 미안하네. 다 내 잘못이야. 얘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그러니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세. 그리고 그 바람은 누구나 한 번은 피우는 게 순리 아니겠나? 나중에 자네가 바람을 피우면 그냥 넘어갈 테니
이쯤에서 멈추게.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이 사업을 쪽박친 줄 알고 내가 잠시 다른 마음을 먹었어. 없이 사는 게 지겨워서 딴 데다 눈을 돌린 거라고. 당신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은 벌이지 않았을 거야. 이런 내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엄마 말대로 당신이 바람 피워도 아무 말 안 할게. 그렇게 화가 나면 당신도 바람 한번 피우고 와. 그러고 나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더 잘할게. 아이도 낳고 오순도순 살자. 응? 결국 모녀가 한다는 말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니 저도 똑같이 바람을 피우고 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이 또 있을까요? 정말 상종 못할 인간에다가 남아있던 미운 정까지 싹 다 사라지더라니까요. 뭐? 당신이 바람 피웠으니까 나도 바람을 피우고 오라고? 그리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살자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나가는 똥개가 웃겠다. 게다가 넌 욕심이 끝도 없는 년이야. 회사에서 악착같이 일해서 매달 300만 원 넘는 돈을 갖다 바쳤는데도 수고했다라는 말은커녕 이깟 푼돈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고 날 깔아뭉개고 무시했지. 네 친구들이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부러웠냐? 그래서 남편 갈아치우고 명품백 사줄 놈을 고르는 중이었어? 장모님은 어떻구요? 걸핏하면 이혼시키고 잘 나가는 남자한테 시집 보낸다면서 절 사위는커녕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아까 저한테 잉여 인간이고 인생 패배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진짜 패배자이자 잉여 인간은 당신들이라는 거요. 돈 많은 남자 하나 물어서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빨아먹고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 당신들이 패배자라고요. 뭐 어쨌든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혼 소송 신청했으니 법원에서 봅시다. 내가 아주 잘근잘근 씹어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들 하라고요. 그렇게 빌어도 소용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요. 저는 사악한 두 년을 제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하더군요. 김서방, 우릴 쫓아내겠다니? 여긴 내 딸 명의의 집이라고. 어차피 이혼 소송 가봤자 절반씩 나누는 걸로 그칠 텐데 서로 손해볼 게 뭐가 있나? 자네가 흥분 좀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응? 그래 여보, 이 집은 이제 내 거잖아. 그런데 나가라니? 당신 사업이 잘 되는 건 알았으니까 우리 이 집에서 계속 잘해보자.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앞으로 내가 2배로 잘할게.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 모녀에게 바닥에 내팽개쳐진 김치를 집어들어 면상에 집어 던졌습니다. 명의가 네 이름으로 돼서 계속 헛소리 하나 본데. 그래, 내가 나가줄게. 조만간 다시 되찾아서 너희들을 여기서 쫓아내 주겠어. 그렇게 제 집에서 나온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잠을 이루었어요. 본가로 들어갈까 생각했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모든 일이 끝난 후 말씀드릴 계획이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일하며 재판 날을 기다렸고 몇 주 뒤 법원에서 아내와 장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둘은 끝까지 제발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데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혼 소송하길 잘했다는 생각으로 단단하게 굳어졌답니다. 그래서 결국 판사님의 선고가 났습니다. 집은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 공동주거로 보는 게 보편적이어서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명의를 저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보상으로 수천만 원까지 저에게 지급해야 했고요. 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남자는 제 아내가 유부녀인 걸 몰랐다며 아내에게 혼인빙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장모님의 집을 팔아서 저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지급했고 싸구려 원룸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네요. 그런 꼬라지로 살게 되었으니 다시는 대기업이든 사업가든 잘 나가는 남자를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불륜으로 이혼하고 쪽박차서 돈 한 푼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게 제 복수는 완전히 제 승리로 끝이 났답니다. 그리고 저의 어플 사업은 계속해서 대박 행진을 이루었어요. 다달이 매출이 올랐는데 지금은 월 3천만 원의 순수익을 가져가고 있답니다. 제가 회사에서 벌었던 월급의 10배를 벌고 있으니 참 신기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네요. 지금은 여자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안 들어요. 아무래도 속이 새카만 전처와 장모한테 당했던 큰 여파가 있어서인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언젠가 인연이 찾아오겠거니 하고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호구로 살다가 끝이 날 뻔했던 인생의 반전을 맞은 제 이야기 꽤 재밌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응원의 한마디로 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 주시면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럼 미주알 고주알 떠든 저는 물러갈게요. 모두 사람 조심하시고 자신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